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국이 이란에 폭탄을 떨어뜨린 진짜 이유가 핵시설 파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요. 뉴스에서는 연일 핵시설 타격이니 미사일 기지 폭격이니 하는 이야기만 쏟아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뉴스 뒤에 숨겨진 아무도 정면으로 말하지 않는 진짜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닙니다. 이건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가장 위험한 체스판이 새롭게 펼쳐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판의 진짜 목적을 모르면 여러분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중동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기름값, 여러분의 물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직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그 판의 진실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군사 작전, 코드명 에픽 퓨리, 영어로 쓰면 이픽 퓨리, 번역하면 서사적인 분노입니다. 이름부터 심상치 않죠. 그런데 뉴스에서는 이 작전을 이란의 핵시설을 겨냥한 군사 타격이라고만 설명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목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단언컨대 그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 직후 발표한 공식 목표를 기억하십니까? 핵무기 획득 방지, 미사일 비축량 파괴, 이란 지휘부 제거. 여기까지는 다들 뉴스에서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목록에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포함된 또 하나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정권 교체, 영어로는 regime change입니다. 이건 제가 추측하거나 과장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개적으로 언급한 내용입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이 군사작전의 목표로 타국의 정권 교체를 공식화한 것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미국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란 정권을 바꾸려 했을까요? 전략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지휘부 참수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Decapitation Strike라고 부릅니다. 미국은 최고 지도자 알리함의 내일을 포함한 무려 40여 명의 정권 핵심 수뇌부를 동시에 제거 대상으로 올렸습니다. 대규모 지상군을 이란 땅에 밀어넣어서 전면전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비용과 희생은 미국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머리만 정밀하게 잘라내면 몸통이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쉽게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고층 건물을 철거할 때 벽 하나하나를 다 두드려 부수는 방식이 있고 건물의 핵심 기둥 몇 개만 정밀하게 폭파해서 전체를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정밀 해체 방식이 있습니다. 미국이 선택한 건 후자였습니다. 군대 전체와 싸우는 게 아니라 지휘관 40명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군사적 판단이 아닙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와 정규군이 명령을 내릴 수장을 잃었을 때 과연 체계적으로 저항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내부 혼란이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정치적 도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이 더욱 충격적입니다. 이란 국민을 향한 직접적인 봉기 촉구입니다. 트럼프는 공습 직후 이란 국민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유의 시간이 임박했다. 정부를 장악하라. 현직 미국 대통령이 방금 전 군사공습을 감행한 직후에 상대국 국민에게 직접 반란을 촉구한 겁니다. 외교적 수사도 없고 완곡한 표현도 없습니다. 노골적으로 들고 일어나라고 말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이건 전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의 개입입니다. 보통 이런 메시지는 은밀하게 심리전의 형태로 전달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대놓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때를 맞춰보겠습니다. 이란은 2025년 이후 초인플레이션으로 경제가 사실상 붕괴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시장에서 물건값이 폭등하고 화폐 가치는 폭락했습니다. 반정부 시위는 끊이지 않았지만 혁명수비대의 강경 진압에 번번이 짓밟려왔습니다. 국민의 분노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폭발하지 못하고 억눌려 있었습니다. 미국은 그 억눌린 분노의 뚜껑을 공습이라는 거대한 충격으로 열어버리려 한 것입니다. 경제난으로 들끓는 민심에 불씨를 던지고 지휘부가 제거된 혼란 속에서 체제가 내부로부터 붕괴되기를 기다리는 전략입니다. 밖에서 부수는 게 아니라 안에서 터지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냉혹합니다. 미국의 이 전략, 과연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을까요?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군력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미 스팀슨 센터의 켈리 그리코 연구원은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공군력은 시설을 파괴하고 군 지휘부를 제거할 수는 있지만 국내 정치를 재편할 수는 없다. 이 문장 하나가 핵심입니다. 아무리 정밀한 폭탄도, 아무리 첨단 미사일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정부를 심어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역사가 이걸 이미 여러 번 증명했습니다. 2003년 미국은 이라크 사담 후세인의 지휘부를 참수하고 바그다드를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안정된 민주주의가 아니라 20년에 걸친 내전과 IS의 등장이었습니다. 2011년 리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다피를 제거했지만 그 이후 리비아는 오늘까지도 통일된 정부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부술 수 있어도 체제는 폭탄으로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 이것은 역사가 반복해서 새겨준 교훈입니다. 두 번째, 이란에는 정권을 대체할 구심점이 없습니다. 이게 결정적입니다. 이란은 단순한 나라가 아닙니다. 페르시아인, 아제르바이잔인, 쿠르드족, 아랍계 등 다양한 민족이 공존하는 복잡한 나라입니다. 종교도 시아파가 압도적이지만 수니파와 수피 계열도 존재합니다. 이 복잡한 구조 속에서 과거의 격렬한 반정부 시위가 여러 차례 일어났음에도 단 한 번도 하나의 강력한 구심점이 만들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현 정권을 무너뜨린다 해도 그 자리에 누가 들어서야 합니까? 해외 망명 중인 왕정복고 세력입니까? 이란 국민 대다수는 팔레비 왕조 시절도 원하지 않습니다. 개혁파 정치인입니까? 그들은 이미 수십 년간 체제 안에서 탄압받으며 힘을 잃었습니다. 현 정권을 대체할 강력한 세력,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대안이 이란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정권 교체 시나리오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장벽. 이것이 전문가들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란의 반미 정서와 독립의 자존심입니다. 이란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라는 자긍심이 뿌리 깊습니다. 그리고 현대사에서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을 뼈저리게 경험한 나라입니다. 1953년을 아십니까? 그 해 CIA가 주도한 쿠데타로 인한 국민이 민주적으로 선출한 모사데그 총리가 축출됐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모사데그가 이란의 석유 자원을 국유화하려 했고 미국과 영국이 그것을 막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란 사람들은 70년이 지난 지금도 그것을 기억합니다. 학교에서 가르치고 어른들이 자녀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란의 민주주의를 미국이 짓밟았다는 집단 기억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란 국민이 아무리 현 정권이 싫어도 미국이 시키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미국의 폭격과 미국 대통령의 봉기 촉구 메시지는 오히려 이란 국민 일부를 현 정권 주변으로 결집시키는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 집 앞 문제는 우리가 해결한다. 외세에 의한 교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민족 자존심이 반미 정서와 맞물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전체 그림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에픽 퓨리 작전은 표면적으로는 핵시설 타격이었지만 이면에는 훨씬 야심찬 목표가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폭격으로 수뇌부 40여 명을 제거하고 동시에 이란 국민의 봉기를 자극해서 이란 체제가 내부로부터 붕괴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상군 투입 없이 최소한의 미국 인명 피해로 이란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역사상 가장 대담한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미국의 계획표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폭탄은 건물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국민의 마음을 설계하지는 못합니다. 이란 내부에는 현 정권을 대체할 대안 세력이 사실상 부재하고 이라크와 리비아에서 이미 확인된 정권 교체 이후에 혼란이라는 전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70년 된 반미 집단 기억은 오히려 이란 국민을 외부의 개입에 저항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아십니까? 페르시아만에서 아라비아해로 이어지는 이 좁은 바닷길 하나로 전 세계 원유 공급의 무려 20%가 지나갑니다. 하루에 지나가는 원유 수송량이 약 2억만 배럴입니다. 이란은 이 해협을 봉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여러 차례 봉쇄 위협을 해왔습니다.
만약 이번 사태가 확전으로 이어져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국제 유가는 단기간에 폭등합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류비가 오르고 물류비가 오르면 모든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고 에너지 수입 비중이 큰 한국 경제는 즉각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환율도 요동칩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불확실성에 반응하고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합니다. 이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장바구니와 여러분의 계좌와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냉정한 시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뉴스는 지금 폭발과 충격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투자자의 눈으로, 경제를 읽는 사람의 눈으로 이 사태를 봐야 합니다. 중동 긴장이 고조될 때 역사적으로 어떤 자산이 움직였는지를 봐야 합니다. 금이 오릅니다. 유가가 오릅니다. 달러가 강해집니다. 반대로 신흥국 통화는 약해집니다. 지금 당장 앱을 켜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하세요. 에너지 섹터와 안전자산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점검하십시오. 막연한 불안감으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이 불확실성을 구체적인 숫자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 그것이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만듭니다.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정보의 해상도가 중요합니다. 에픽 퓨리 작전이 군사적 성공을 거두더라도 정치적 목표인 정권 교체는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외부의 압력에 쉽게 굴복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 그리고 금융시장의 출렁임은 현실로 여러분 앞에 옵니다.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리스크는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 차이가 10년 후 여러분의 자산과 삶의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오늘의 이 이해가 여러분의 내일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